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이인경입니다. 오늘은 이면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신 이연지님을 모시고 차곡차곡 그림 실력을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컨셉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닉네임 이면지인 이연지라고 합니다. 연지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연지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매일매일 그 스터디 하신 기록을 올리셨는데 그게 너무 자세하고 진짜 그림을 열심히 연구하신 그런 흔적이 보여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을 기획을 할 때 이제 사실 아티스트들이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연습을 하고 자기 실력을 올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막상 그 포토샵에 하얀 뉴 도큐멘트 띄우면은 그때 뭘 해야 될지 네, 되게 그죠. 예. 난감하고 오늘 뭘 그려야 되지? 오늘은 뭐 크로키를 해야 되나? 사진 모작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계속하면 내 그림이 늘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조금 갈피를 못 잡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지님이 그때 보여주신 이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연주님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셨죠, 대학교 때. 그 뒤에 네네. 이제 컴투스에서 처음 컨셉 아티스트로 경력을 시작하신 후에 이제 NC 소프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회사를 나오셔서 프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프리랜서의 어떤 점들이 이제 좋으셔서 연주님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우선은 처음부터 막 프리랜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초반에는 왜냐면은 이렇게 홀로서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큰 회사를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 갔던 회사가 컴투스였고,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또 회사에서의 팀워크라든지 그런 약간 프로세스 음, 이런 음. 것들이 익히는 게 이제 제 업을 해나가는 데도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그리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컨셉 아티스트라는 직군이 사실 어떤 프로젝트에 소속돼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개인이라기보다는 네. 팀장이다 보니까 좋은 퀄리티의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팀에서 필요한 작업,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퀄리티를 뽑아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많이 배운 상태에서 이게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 이게 실제로도 제가 이제 프리 활동을 하면서 시간 배분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말씀드리자면 전 한국에 되게 훌륭하신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많으시죠, 예. 그 아티스트 분들을 좀 직접 만나고 싶어서 회사를 들어간 것도 좀 있었고요. 음, 그분들이 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성장해 오셨는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여쭤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움을 기반으로 한 5년쯤 지났을 때 한 번은 이제 회사라는 곳을 물론 지금까지 저를 고맙게 지켜준 곳이긴 하지만 좀 울타리를 벗어나서 제 스스로 일을 컨택을 하거나 음. 컨택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사 소속이 아닌 뭔가 제가 좀 더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주체성이라는 게 제가 프리랜서를 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프리랜서 전향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네네네.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네. 이제 사실 단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죠. 이제, 예, 네, 네. 이제 뭐 그냥, 뭐 회사 맨날 출근하기 너무 싫어. 나 프리 할래. 막 약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사실 전향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프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미리 알려주시고 싶은 어떤 조언 이런 게 있으실까요?
만약에 뭐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이제 계속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이제 회사를 다니시던지 어딘가에 속해 계신 상태에서 프리를 준비하신다면은 내가 프리를 해야지 하는 순간 프리를 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회사를 관두고 프리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일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회사에서 받았던 그 비용만큼의 기회비용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제가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제가 많은 경제적인 타격. 경제적인 게 사실 크죠. 크고, 그래서 저는 정말 최소 회사에서 벌 수 있는 만큼의 그 정도의 금액은 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세팅은 하신 상태에서 그게 안정화되신 상태에서 저는 좀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저는 한 1년 정도는 최소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저도 되게 거의 1년 동안 그게 단순히 뭐 외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진짜 일적인 거 외적으로도 알아보면서 그리고 저도 프리로 나온 게 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조금 들었을 때 나온 거예요. 애매하다고 싶으면 저는 거의 뭐 그냥 계속 있었거든요. 음, 왜냐면은 음, 그 회사에서 주는 그런 안정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자면 내가 버는 금액만큼의 벌 수 있는 기본 세팅은 하고 아니면 그거의 80% 정도만 그리고 좀 이런 회사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좀 많이 알아보고 한 1년 정도는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거기서 나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다 싶을 때는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아, SNS도 확실히 많이 하시는 게 좋고. 그쵸. 자기 홍보를 해야 되니까. 네, 정말 꼭 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기본 세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연지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그렇게 SNS로 홍보하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퇴사하시기 전에 이미 그 미래 클라이언트들에게 컨택을 받으셨던 상태이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SNS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진짜 꼬꼬마 시절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거라서 제가 1년에 몇 회 정도 클라이언트 분들이 어떻게 연락을 주시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근 1년 동안은 어떤 쪽에서 연락이 오시는지 그리고 제가 괜찮다고 판단이 된 이게 사실 프리랜서를 연락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때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9월에 퇴사는 했지만 그 전에 미리 다 세팅을 해서 한 뭐 내년 그냥 그 다음에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음, 한 음. 6개월 정도는 벌어온 상태에서 제가 관뒀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진짜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네. 이제 절대 그거는 비추고, 이제 미래의 어떤 준비가 철저하게 다 된 상태에서 퇴사를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음. 예. 아,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실 아티스트들은 매일매일 내 실력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그걸 정말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면 늘 되게 멋진 그림들이 뭐 아티스테이션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많이들 올라오고, 또 사실 그림 실력을 늘린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냥 연습을 한다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다고 이게 꼭 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 이거를 내가 그쵸. 어떻게 네.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완전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림이라는 게 늘 이제 남이랑 비교를 하니까 어느 날은 내 그림이 좀 괜찮아 보이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에 보면은 막 너무 창피한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도 많으신데 네. 근데 그게 경력이 진짜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진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연진님도 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나요? 물론 저도 물론 엄청나게 이제 긴 경력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부 초반보다 지금이 훨씬 더 고민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맨 처음에도 워낙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워낙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것을 공부해도 한 장 한 장 그려 나갈 때마다 제 실력이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가 최근 들어서 느낀 건데 저의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많은 노력과 이게 힘이 든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게 단순하게 스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티스트로서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금 더 심화적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토리를 짜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스토리를 짜내기 위해서 어떠한 앵글이 좋은지라든지, 그리고 내 그림체는 무엇인가 등등 되게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나 원론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그냥 네. 이제 뭐 저희가 프로니까 이제 좀 유지하고 좀 더 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그냥 해야죠. 해야죠. 근데 그림 자체가 싫지는 않거든요. 음, 그림 음, 자체는 즐거워서 음. 그, 그림이 즐겁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지언정 끝나는 순간은 너무 행복해서 맞아요. 최대한 참고 견디는 것 같아요. 사실 음, 음, 참고 음. 견디는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고 잘 그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는 그림이 정말 안 나오잖아요. 결과물은 아, 너무 안 나와요. 어떻게든 예. 만들 거라는 거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림이 진짜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싶을 정도인 상태들이 꼭 있어요. 처음 시작할 맞아, 맞아. 때는. 예, 예. 그거를 이겨내고 이제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확실히 실력이 늘거나 하려면은 그 단계를 진짜 잘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치값을 깬다 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가는 것보다 조금씩, 그러니까 갑자기 어렵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어렵게 혹은 내가 이제 한 장 한 장 끝낼 때 조금씩만 더 완성도를 높이는 식으로 해서 본인을 조금 약간 좀 긁더라도 음, 음, 음. 조금씩 해야 되는 게 음, 맞는 것 음.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어느 업을 가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나마 예, 예. 우리는 그림으로 좋아하는 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음, 음, 그래도 음. 좀 힘들지만 좀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또 그림 그릴 때 이게 너무 술술 잘 풀리고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맞아요. 예, 네, 좋은 맞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좋은 그림으로 보일 수 있어도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되는 그림이 되게 힘들죠. 왜냐면 이건 그냥 내가 너무 편하게 그린 그림이고 여기서 아, 네, 내가 맞아요. 새로 배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음.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나 자신을 이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연지님은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스터디를 꼼꼼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셨는데요. 그 스터디 방법을 이제 연지님께서는 이제 뭐 다른 분들에게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연지님이 그냥 좀 스스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스터디 방법 자체는 제가 배웠다라고 볼 순 없지만 사실 저는 맨 처음에는 학원을 갔어요. 이게 단순히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보다 조금 더 앞서 가신 그 업계 선배님들을 만나는 게 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이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올바른 방향성을 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보다는 그 방향성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함께 방향성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제 스스로가 이제 방향을 잡는 게 가능하다. 그때 제 공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확신이 들 때쯤부터는 혼자 공부를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혼자 공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군가의 조언을 얻고 하는 것과 또 혼자 공부하는 건 또 결이 많이 다르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처음 그린 그림이 사실 개구리 시장통 그림이고, 네네. 물론 저는 이제 학원을 뭐 장려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다인 거지. 음, 음. 그래서 저는 약간 견해를 얻고자 하는 부분에서 다니면서
그 견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터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잡았던 것 같고요. 아, 그러면 그리, 혹시 네, 이제 아직 학원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한 번도 이제 안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연지님이 네네네. 학원에서 얻으신 어떤 가장 큰 소득, 그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학원이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론적으로 또 틀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 눈앞에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요런 방향으로 가는다. 이게 다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정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언급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뭐, 열 가지가 네. 있다. 그러면은 사실 열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도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 중에서 어떤 걸 해야지 더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면은 오히려 헷갈리게 되고 더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음, 그러니까 뭐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조금 이제 뭐 물어볼 수 있는 멘토를 찾던 간에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확실히 그가 제가 학원을 장려한다기보다는 그 멘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너무 예의가 없이만 아닌다면은 만약에 내가 좀 추구하고자 있는 방향성에 계신 분한테 솔직히 학생이 모를 때 여쭤보면 저라도 좀 저는 답변을 드릴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좀 약간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음, 그 음, 방향이 정말 중요하니까. 음, 음, 예. 음. 하지만 예의 바른 메일은 정말 중요하죠. 네, 정말 그냥 진짜 툭툭 던지는 건 진짜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소 이제 메일을 보낼 때도, 그러니까 저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해봤어가지고, 뭐 최소 제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노력을 했다라는 것만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 조언을 구해서 만약에 이제 그분이 시간을 내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다. 그러면은 또 감사의 메일은 또 이제 써서 보내는 게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내가 그분에게 컨택을 할 때 훨씬 더 이렇게 좀, 그 훨씬 더 이렇게 좋은 흐름이 되잖아요. 근데 간혹 그거 그쵸.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맞아요. 예. 그럼 거기서부터 캐릭터가 두 발이냐 네 발이냐에서부터 그 건축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도 제가 우선은 한번 소거를 한 거죠. 그리고